돌아오겠다. 누가 어딜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 보겠습니다. 한동훈 끝내 제명, 내전으로 치닫는 국민의 힘이다. 라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I will be back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없이 그냥 또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또 국회까지 몰려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 다 이렇게 이제 아는 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짧고 굵게 얘기를 하고 바로 퇴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의 이 제명 처분 사실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상이 됐었던 이 상황, 이 경향신문은 일면에 뭐라고 썼느냐. 한동훈 끝내 제명, 분열을 택한 국민의힘이다. 한겨레는 한동훈 제명, 국힘 내분 폭발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썼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동아일보입니다. 지선 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유영걸 대표님, 이게 지금 경향 한겨레보다 조선동아가 더 굉장히 논조가 좀 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그 핵심 인물을 저렇게 당 대표까지 한 분을 제명이라는 처분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 분열을 아예 촉발시키고 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겼어요. 한동훈을 쫓아냈으니까. 이겼지만은 지방선거는 참패할 테고 장동혁은 그걸로 결국은 또 쫓겨날 거다. 그래서 길게 보면 장동혁이 오히려 패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중도층, 중간층이 국민의힘을 앞으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참 더 이상 국민의힘은 기대할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진솔한 당원 게시판 문제가 2024년 11월에 있었는데 그 1년 한 3개월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진솔한 사과라든지 진상조사라든지 뭐 공개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행태를 하다가 본인도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보수가 당분간은 좀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렵게 됐다.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사실 이게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당 대표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제목을 그냥 그대로 이 제명을 시켜버리는 건 희망을 하나 또 꺾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양쪽 다 뭐 잘못은 있지만 하지만 좀 너무 제명까지는 과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 1면 보겠습니다. 쫓겨난 한동훈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당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건은 어떻게죠?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제명이 되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처분 혹은 신당 창당 아니면 무소속 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일단 요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법적, 정치적 이런 많은 이 시나리오가 가지수가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중앙일보가 오늘 정치적 선택지만 딱 뽑아서 따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동훈 정치적 선택지는 1. 무소속 출마, 대구나 부산에 2. 장외 공세, 3. 잠행이라고 썼어요. 이게 최창일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셋 중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본인도 지금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세 가지가 전부 어려운 일들입니다.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물론 이제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 20대 총선 때 그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안 줬어요. 그래서 세종시 가서 이제 당선돼서 복당했던 적이 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가 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명당한 것과 단순히 공천을 안 준 것과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명은 아예 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글쎄 제가 볼 때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까 인용을 한 정도에 지금. 네. 그래서 그 비유가 그 YS하고 잘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이제 각오가 있는 거예요. 사직생의 각오가 있다고 보이는데 핍박받는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제명 당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났다 나는. 그리고 정말 이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까 자폭 분열 얘기 다 나오는데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장동훈 대표는 그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당권 강화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보궐에서 내가 당권을 계속 유지해서 네. 대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장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명이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어떤 길을 가냐 당장에 무소속 출마의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히 자명을 한다. 네. 뭐 이제 북콘서트 이런 거 좀 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언제 계속 그거 하고 다닐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장애 정치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 입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쨌든 그런 길을 가시밭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계엄 그날 당일날 바로 가서 계엄 회의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이제 본회의장 들어왔었고 나름 18명을 지휘해서 계엄 해제에 도움을 줬고 탄핵에 반대했고 저런 의원이 나름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한동훈 전 대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정말로 절치부심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간다면 선택받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무소속으로 가는 게 그나마 정치인의 길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알 길 없죠. 네. 말씀처럼 사실 어느 길 하나 쉬운 길이 없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부산이랑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와 본인이 3파전으로 가서 또 만약에 다른 후보 민주당이 이기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한 후폭풍으로 돼서 두고 꼬리표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어쨌거나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이 무소속 출마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무소속 출마라는 게 사실 지금 중앙일보는 단기적으로 당장 어떻게를 본 것 같아요. 무소속 출마, 장외 공세, 자맹. 근데 장기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장기적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국민의힘에 일단 제명이 되면 5년 동안 못 돌아오는 게 룰인 건데 이 5년 전에 더 땡겨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돌아오는 방법. 살아 돌아오는 방법. 선거에 나가서 살아서 무소속으로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국민의힘 배지를 다는 거. 선거 승리. 무소속 출마죠. 두 번째.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아까 뭐 참패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고위 의결로 다시 또 복당할 수 있죠. 굳이 5년을 채우지 않아도 이런 방법도 있고요. 5년이 제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은인자중하고 나중에 5년 다 채우고 그 후에 복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신당 창당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당 창당 후에 합당을 하면 그것도 또 하나 돌아오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다리지만 말고 네. 누워서 떡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게 뭐겠어요? 지도부 교체. 장 대표가 붕괴될 거 기다려서 그때 다시 불러줄까? 네. 또 5년 은인자중 후에 복당 신청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장외 집회라든지 뭐 자맹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다리지 말고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은 지금 기로에 있는데 네. 한동훈의 정치를 좀 보여줘라. 이제 정치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본인이 선출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업으로 말하면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장한테 스카웃돼서 왔는데 회장하고 멱살제비하고 싸우다가 회장은 지금 감옥 가서 사형 구형 받고 네. 본인이 책임이 없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이 그 회사에서 다시 불러줄까 기다린다고 언제 불러주겠어요? 불러준들 자리가 온전하겠어요?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 보면 창당을 해야죠. 기업으로 말하면 창업을 해야 되죠. 아하. 그런데 지금 창당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창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보궐선거로 출마해라. 지방선거에 시장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도지사 하지 말고 네. 그거는 그 지역에 묶이는 거라 중앙정치하고는 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인천 계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네. 거기 가서 한번 세게 한번 붙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안 되면은 충남 아산이라든지 네. 뭐 평택이라든지 전북에도 쉬운 곳은 별로 없네요. 네, 네. 쉬운 거 아니 거기 가서 싸워서 아예 불 태우든지 정말 그것도 자신 없으면은 네. 뭐 대구나 네. 대구에 대구 시장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몇몇 사람들이 주호영이라든지 뭐 몇몇 사람들이 출마하면은 지역구가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쪽에 출마해서 일단은 선출직으로 한번 당선이 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세력을 모아서 뭔가 권토중례를 해야지. 네. 지금은 길이 보이질 않아요. 예,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첩첩삼중입니다. 네. 이대로 앉으면은 그대로 그냥 말라 죽어요. 아하. 고사.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해라. 서민 보수, 미래 보수, 청년 보수,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지 어디서 누워서 떡이나 기다리고 어디 북 콘서트나 한가하게 하고 있으면은 절대 기회 안 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세게 말씀하셨어요. 최천일 교수님. 그때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맞지 않아요. 그건 아까 잠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치로 가야 돼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도 됐고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뭐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광역단체장들의 항상 대선 가도는 열리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중앙정치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게다가 또 아까 말씀처럼 부산 대구시장 너무 위험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무소속 출마해서 광역단체장 저 쉽지 않다고 보고. 부산대구가 위험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천 계양이나 뭐 이런 데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계양은 더 위험하죠. 계양은 더 위험한데 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한동훈의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중도 유권자가 그래도 많은 데가 수도권이니까 네. 전 계양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거칠 우리가 얘기해 줄 뭐 그런 상황인데 계양을 보던 평택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수도권에. 거기서 딱 그 재보궐선거 지역을 잡아서 거기서 권토중례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부산 대구시장 출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기양을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군데 아산도 있고 평택도 있고 쉽진 않아요. 어디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대한민국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전례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도 팬덤도 있어요.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때면 사직생활 하는 수밖에 없다. 네. 뭐 자명은 전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쯤서부터 만났었던 김정관 장관과 이 하워드 러트니 장관의 두 만남 일단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오늘 협의는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대략 한 1시간 40분, 1시간 35분, 40분 정도 7시 한 5분쯤 시작을 했거든요. 한 1시간 35분 정도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우리 경제 많이 올해 출입을 하셨었고 하니까 지금 보면 오늘 만나서 한 1시간 40분 얘기하고 바로 내일 또 다시 만나기로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그린라이트입니까? 레드라이트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밝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일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이게 당장 해결이 되겠어요? 뭐 1시간, 2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도 3번이나 경고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미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좀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 하고 한미 통상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를 일괄해서 뭔가 좀 의견을 좀 좁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러트닉 장관이 또 결정할 것도 아니에요. 러트닉 장관은 얘기 밀고 땡기고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절차는 필요한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미국도 자꾸만 우리나라 눌러서 관세 올려야 미국이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관세 올리면 미국 물가 올라요. 네. 지금 미국 물가 올라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좋을 게 없으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가까스로 타협했다는 식으로 해서 저는 뭐 합의 발표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잘 되니까 내일 다시 한번 만난다고 하는 거지, 잘 안 됐으면 한참 생각해야 되니까 며칠 뒤에 만난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그린라이트로 봐야 된다. 다만 뭔가 며칠 좀 끌다가 어렵게 된 것처럼 해야 미국 국내 정치, 이 국내 용어로도 보였을 때 이 어려운 걸 이렇게 해결했습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내일 있을 회담을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치고 나가야 된다. 출마를 해야 된다.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뭐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건 안 된다. 지도부 교체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돌아올 거다라고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당 창당 이거는 부딪힌다 그래도 여건상 되지 않으니까 결국 1번이다. 선거에 나가라. 라고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나가면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표님. 네.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해당 지역에 공천을 누군가를 주겠죠. 네.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뭐 민주당 후보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주 1대1 구도면은 국힘이 유리할 수 있었는데 표가 나눠져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그 후과는 또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네. 배신자 프레임에 또 쓰는 거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당 이름을 바꾼다면은 배신과 자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고. 계속 배신에 꼬리를 물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이 텃밭에서 한동훈 대표가 출마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떨어졌다.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떨어졌다 하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또 쓰는 거죠. 또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서 3등하는 경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도 네. 민주당에 괜찮은 사람이 출마하면은 둘이 1, 2등 하다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3등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이것저것 다 가리면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성경에도 두드려야 열려요. 어딘가는 출마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 침략할 때 전공법 안 쓰고 저 아프리카에서 저 알프스산을 돌아서 네. 그때 코끼리 끌고 알프스산을 넘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신 아니면은 지금 정치 은퇴하고 정말 하려면은 아프리카 그 콧불소 그 코끼리를 네. 알프스산 끌고 넘어갈 정도로 네. 그 정도 용기를 좀 가져라. 저는 그래서 인천 계양을이나 더 험한데 특히 수도권에 가까운데 충남 지역이나 경기 지역 이런 데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또 뭐 대구 시장은 하지 말고 그거는 대구시장의 지역사령관이니까 하지 말고 대구 의원 네. 그 보수의 텃밭에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냥 출마하지 말고 6월 3일까지 4개월간 네. 내가 진짜 보수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죠. 지금처럼 하지 말고. 네. 쉽게 얘기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웬만큼 해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출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조언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인천 계양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인천 계양을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조홍천 전 의원 텃밭 대구를 노리지 않겠냐. 일단 명분상으로 좋은 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부산으로 나갈지 뭐 인천으로 나갈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국 대항마로 해서 그 지역에 같이 그냥 따라가서 1대1로 확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죠. 저희가 뭐 여기 얘기를 합니다만 다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지금 상존해 있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지지세가 또 상당하다. 아까 보셨나요? 국회 들어오는 옆에서 한동훈 외치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외친 사람들 관련해서 아까 뭐 토크 콘서트만 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토크 콘서트가 또 곧 예정이 돼 있죠. 어디에서 하느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2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티켓이 전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네. 거의 8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2만 명이 들어가는 지난번에 일산 킨텍스는 1,500명이었었죠. 그때 이 티켓 이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한 8분 만에 1,500석이 다 뭐 마감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상황이 최창일 교수님 어제 제명이 됐기 때문에 이 2월 8일 날 토크 콘서트는 오히려 더 성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몸값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명분 없는 일을 했거든요. 명분이 있게 행동을 하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당했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장동혁 대표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권 강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선은 지켜야겠다. 경쟁자 물리치고 찍어내고 제 자신은 가겠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선거 승리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길로 가는 건데 타당하지 않죠. 윤호개인 그대로 가는 거고 또 부정선거론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지금 탄핵된 대통령은 제명을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제명시켰다면 얘기가 돼요. 해당 행위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니 윤석열은 그대로 놔두고 한동훈을 제명시킨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보수 직원, 진보 직원 다 저렇게 자멸이다, 자폭이다, 분열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오히려 명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 수도권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를 너무 걱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국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의미가 있는 전망이고 그러니까 어제 제명됐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쨌든 광역시장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든 중앙요치로 가야 돼요. 중앙요치로 가서 인천 계양은 너무 위험해요.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은 저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한번 거기 가서 붙어봐라 이런 얘기는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 표의 성향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 저는 수도권 잘 고르면 중도층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 진보 중도 보수 표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잘하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토크 콘서트도 그렇고 자신의 얘기를 잘잘하게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도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당이 지금 두 쪽 나는 모양새다라는 거죠. 어제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거는 저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냥 의결 절차에 맞게끔 의결했습니다. 네. 어떤 의견들 좀 나왔을까요? 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수결로 표결한 건가요? 네, 원래 그 의결 기준 자체가 다수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법적 대응 예고하고 있고 반발할 것 같은데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확하게 양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어제 친한계 의원들 16명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이 장동혁 대표 측의 솔직히 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절차대로 했고요. 뭐 그쪽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도 나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멀리서 옆 동네에서 이렇게 관전을 하고 있던 이분 어떤 분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 가관이다.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지를 하는구만 이라면서 여우들끼리 이전 투구 하는구나 하는 꼴이 방조가 들었다. 장마 때 한강에 떠내려오는 정치 쓰레기들 청소 안 하면 당이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유 여우들끼리 가관이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탈당하고 정치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를 어떻게 보면은 야유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정말 저런 당이 이런 정도에 된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책임이 없는가. 본인도 대통령 경선 떨어지고 나서 계속 분탕질하고 비난만 해서 이렇게 분열을 자초한 보수의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은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로 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당시에 몇 년 전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네. 무소속으로 나가서 대구에서 그렇죠. 당선돼 가지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진짜 홍준표나 이준석은 또 창당을 했고 네. 홍준표나 이준석이 앞에 미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유승민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거기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홍준표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열은 측면은 또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 온 데는 그 어딘가에는 당신도 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늘 어제 제명이 됐고요. 오늘 얘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추이까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